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낮 동안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날씨였습니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고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포근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20도를 넘겠습니다. 하늘도 맑겠는데요.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공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강수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도에는 10에서 40, 제주 산간에는 6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 지역에도 5에서 20mm의 봄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아주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늘을 가리는 구름도 먼지도 없어서 가시거리가 20km 안팎까지 환하게 트였는데요. 내일 우리나라는 계속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방, 낮 동안에는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차츰 흐려져서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구가 7도, 부산이 11도로 오늘보다 높은 기온대를 보이겠고요. 북한 역시 강계가 2도, 함흥이 5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22도까지 오르고 강릉, 대구, 광주가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북한 역시 평양이 19도, 함흥이 22도로 낮 동안에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남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높아지고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한 주간의 날씨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남자 반기성입니다. 네, 지난주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날씨였습니다. 비와 함께 폭설이 쏟아지기도 했고 또 완연한 봄 날씨인가 했더니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의 기온은 어땠는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이맘때 봄 날씨는 아주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뭐 변덕쟁이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마크 트웨인 미국 작가는 봄 날씨는 하루에 104번이나 변하는 아주 변덕꾼이다라는 글도 썼어요. 네. 지난주 한 주간은 평년보다 기온이 약간 낮은 그런 분포를 보였습니다. 4월 7일 일요일부터죠. 토요일인 12일까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지난주 평균 기온은 9.8도로 작년보다는 0.5도, 평년보다는 1.4도가 낮은 쌀쌀한 날씨를 보였고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에 작년과 평년 평균 기온은 11.1도로 같았는데요. 지난주 평균 기온은 10.6도로 작년과 평년 대비 0.5도 정도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 기온을 보겠는데요. 지난주 남부지방의 평균 기온은 11.5도로 작년보다는 1.6도, 평년보다는 0.9도 낮은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말이죠. 지난주에 충청도 지역은 평년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기온을 보였다면 중북부 그리고 남부지방은 1도 내외 좀 쌀쌀한 그런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대를 보였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봄비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달래주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강수량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에는 주초에 아주 강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전국으로 많은 눈비가 내렸는데요. 이거를 좀 강수량을 표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에 20.6mm, 중부 지역에 30.3mm, 남부 지역에 34mm로 작년보다는 거의 10배, 평년보다는 1.3배에서 2배 정도 많은 강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는 작년보다는 무려 10배 가까이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요. 또 평년과 비교해서도 월등하게 많은 양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방에는 눈이 많이 내리면서 폐장을 했던 스키장을 다시 개장하는 이런 일도 벌어졌는데요. 4월 중순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지난주 초반에 그 제주도 해상에서 동북 등진했죠. 아주 강한 저기압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상당히 많은 눈과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동해안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아주 폭설이 내렸습니다. 대관령이 23.8cm의 눈이 쌓이면서 1998년 4월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습적인 4월 폭설로 도로 통제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 원인으로는 상층 한기가 예년보다 강한 상태에서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 강한 눈구름이 형성이 됐고 영하의 기온이 유지되면서 밤사이에 이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겁니다. 그러나 산불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는 아주 반가운 눈이었죠. 산림과 낙엽, 건조한 대지를 눈이 축축히 적셔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정말 반가운 눈 소식이었지만 또 때 아닌 폭설로 피해를 본 농가도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의 인삼 주산지를 중심으로 이 폭설 피해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곳은 지난해 3월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생육이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4월 7일과 8일에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면서 인삼밭의 동해가 아주 크게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상황과 또 이번 폭설에 대한 이야기 전화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풍기삼농협조합장 권원준입니다. 네, 이번에 폭설이 내려서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피해 상황 좀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예, 4월 9일에 영주 지역에는 습설이라고 하는 젖은 눈이 내렸는데요. 일반 눈보다 무거워서 인삼 농지에 설치된 해가림 시설이 모두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해가림 시설이 무너지며 출하된 인삼이 다치고 상처가 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삼은 자라지 않고요. 병해가 와서 썩는 2차 피해도 걱정인 상황입니다. 네, 해가림 시설이 무너지면서 출하 시기에 인삼이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은데요. 특히 어느 지역이 피해가 심했습니까? 영주, 봉화, 예천, 안동, 영양 등 경북 지역의 8개 시군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단산면, 부석면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만 봐도 정말 피해가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4월 15일 오늘 기준으로 피해 규모는 거의 8개 지역을 통틀어 현재 267 농가에서 195헥타르, 약 7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107 농가에 피해를 입었으며 약 21억 가량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총 피해 중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피해가 상당히 큰데요. 어떤 방식으로 피해에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현장 방문을 하여서 계속해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원활한 영농 자재를 공급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병해 방지약을 지원하는 등 피해 지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피해 복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복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 해가림 시설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빠른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삼 작물에 대한 2차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인삼의 경우 6년을 키워야만 이렇게 수확을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이번 피해가 빨리 복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기상특보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과 강원 영동 그리고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부 제주와 남해안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건조한 날씨는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난 4월에 폭설로 피해를 입었던 영주, 예천, 봉화군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공기가 아주 깨끗했습니다. 파란 하늘에 기분까지 좋아졌는데요. 이번 한 주간의 대기질은 어떨지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대기질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대체로 좋다가 오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때 좀 나쁨이 예상이 되고요. 다음에 수요일은 대기 정체로 한때 나쁨 예상됩니다. 그러나 18일, 19일은 대기 확산이 좋아지면서 보통 유지하겠고요. 20일 다시 전국적으로 이때는 대기 정체 축적이 되면서 나쁨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중에는 대체로 대기질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한때 나쁨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주말쯤 다시 나빠질 것으로 보니까 주말에는 마스크를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미세먼지가 농식품을 구매하는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이 소비자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농식품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이 내용을 갖다 보면은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 1,56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농식품 구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결과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에서 실내로 구매처가 변하고 귤, 도라지, 해조류 등 건강을 고려한 소비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또한 의식을 줄이는 대신에 집밥에 대한 수요가 높고 미세먼지 증가 시 호흡기 질환 예방 등 건강과 관련된 농식품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 정보로는 호흡기 질환 등 건강 위험 예방에 도움이 되는 농식품이 48.6%로 가장 높고요.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농식품 24.5%, 면역력 저하 방지 농식품 등 건강 관련 정보에 관심이 높았으며 그 밖에 미세먼지 정화식물 등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이렇게 농작물의 생산뿐만이 아니라 소비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변화무쌍한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어떨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한 주간의 날씨 전망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에도 이제 주로 초반 정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좀 있겠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날씨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서울,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날씨는 내일과 모레는 맑습니다. 그러나 목요일에는 중부 지역으로 흐리고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이번 주 날씨는 중부와 비슷하겠는데요. 수요일까지는 맑겠지만 목요일은 흐리겠고요. 다시 금토일은 맑은 날씨 예상이 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은 일단 내일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에 목요일은 흐리겠고 금요일, 토요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네,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 기록된 농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속의 날씨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시기에 맞춰 농사를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날씨 정보.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기상청 역할을 하는 서운관이라는 기관이 있었다. 서운관은 천변지위를 관측 기록하고 절기와 날씨를 측정하며 시간과 천체 운행에 대한 분석까지 관장하던 기관이었다. 농업이 근간인 사회. 조선에선 날씨를 관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 당시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명률 직해엔 천문 현상을 잘못 점친 경우에 관한 조항까지 등장한다.
서운관 임원이 기후를 살펴보는 일에서 실수하고 착오하여 잘못 보고한 경우에는 곤장 60대의 벌에 처한다. 실제로는 장형보다 더 큰 벌인 유배형을 받는 경우도 있을 만큼 잘못된 기상 예보를 큰 죄로 취급한 것인데, 농업이 중요했던 조선은 날씨로 인한 농작물 피해만으로도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기에 기상 오보를 엄격히 다스린 것이다. 때문에 기상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물시계, 혼천이와 같은 여러 기후 측정 기구를 제작했고, 조선 전기 서운관 설치 후 400년간의 천체 운행과 기상 관측 등을 기록한 책인 서운관지는 현재까지도 한국의 기상 관측과 천문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네, 오늘은 조선시대 때 기상청이었던 서운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보를 하면 곤장이 60대라고 하니까 기상을 전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서운해서 서운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당시에 기상 예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참 저도 기상예보관으로 41년 일을 했는데 예보 틀린다고 엉덩이 때린다면은 나만 할 엉덩이가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이런 기록이요, 이 태종실록에 보면 나와요. 당시에 그 태종 13년이었죠. 서운관 이제 관리, 지금으로 한 기상청 관리죠. 일식을 갖다가 15분 틀렸어요, 예측. 끝나는 예보 시간을. 그랬다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처벌할 것이냐, 이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도요, 사실 일식 15분 정도 차이 나는 거 크지 않거든요. 거의 맞춘 거 아닌가요? 그럼요. 거기다가 또 사실 일식은 농업에도 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걸 처벌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다. 아니 그래서 15분 늦어서 60대 곤장을 맞았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 당시 분들이 그래도 좀 상식적인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다행히 태형은 하지 않았고요. 네. 뭐 그냥 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 서운관 직원이 굉장히 등골이 오싹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맞지 않았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오늘 이렇게 영농과 날씨, 한 주간의 날씨 이야기와 함께 역사 속의 날씨 이야기까지 전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방기성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맑고 더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농과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